안녕하세요. 중국어의 시작, 지린 중국어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중국어 잘하려면 어떻게 공부해? 여러분은 어떤 답들이 떠오르셨나요? 많이 말하고,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한다. 모두 뻔한 답변들이지만 아마 많은 통수애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답은 이미 알고 있지만 막상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보면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보고 들어야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올바른 작문 훈련. 문법이 틀리면 어쩌나 고민하지 않고 툭툭 문장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 중국식 사고. 한국어와 다른 점을 인지하며 중국식 사고로 문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 원어민 표현.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닌 진짜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같이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작문 훈련. 나 좀 보여줘. 중국어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给我看看. 아마 대부분의 통수애들이 이 문장으로 작문하셨을 것 같아요. 직역한다면 나에게 좀 보여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게이를 사용해서 작문해도 되지만 중국인들이 좀 더 많이 쓰는 문장은요. 바로 让我看看입니다. 중국어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요. 랑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겸어문이니 사역동사니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막상 회화에 적용하려니까 문장이 잘 안 나오지 않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중국어 회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중국어 기초 공부. 회화를 잘하려면 당연히 기초 공부가 먼저 되어 있어야겠죠. 기본 학습을 마친 분들은 이제 슬슬 긴 문장을 말하고 싶어지실 텐데요. 2단계, 기본 문법 공부. 그럼 다음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바로 문법입니다. 지린쌤들이 항상 회화에도 어느 정도의 문법은 필요하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죠. 중국어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를 올바른 자리에 넣어서 문장을 작문하려면 기본적인 어순을 다지는 단계가 필요하답니다. 이 단계가 부족하다면 아는 단어가 아무리 많아도 문장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올바른 작문 훈련. 문법도 어느 정도 공부했고 아는 단어도 많지만 방금 저와 만들었던 문장처럼 문법을 이미 잘 알더라도 내가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은 입에서 툭툭 나오지 않아요. 이는 문법을 이론으로만 배우고 회화에 직접 적용하는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올바른 작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잘 쓰지 않는 문장 또는 쓸데없이 어려운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학습 기간이 길고 자격증 점수가 높아도 회화가 늘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나 문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지린쌤들도 지금보다 문법 지식이 훨씬 더 부족하던 유학생 시절에 중국 현지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가 아니라 너 고향이 어디야? 조선족이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외국인인 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저희가 외국인이라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곤 했는데요. 그만큼 쉬운 단어, 쉬운 문법만 가지고도 회화를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작을 통해서 지린쌤들이 이끌어주는 대로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작문 훈련을 함께 하다 보면 설령 내 실력이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닐지라도 중국 현지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두 번째, 중국식 사고. 여러분은 중국이나 대만 드라마를 즐겨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드라마 대본을 통한 학습이 회화 실력 향상에 좋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아무리 드라마를 많이 보더라도 나의 회화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중국어를 바라볼 때 중국식 사고에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이 중국식 사고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한 예시 하나 살펴볼게요. 한국어로는 모두 먹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국어는 조금 다른데요. 음식은 츠를 사용하고 음료는 흐어를 사용해요. 중국어는 이렇게 한 가지 동작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나타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드라마 속 중국어 문장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한국어로는 모두 먹다라고 해도 되는데 중국어는 굳이 구분해서 나타내는구나. 그럼 죽은 칠과 흐어 중에 뭘 써야 할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며
중국식 사고를 파악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문장을 많이 봐야 합니다. 지작지작에서는 이렇게 중국어가 가진 특징들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하나씩 정리해 나갈 거예요. 앞으로 지린쌤들은 여러분이 가진 편견들을 깨며 중국식 사고를 길러드릴게요. 세 번째, 원어민 표현. 원어민들과 대화를 하거나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절망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것 때문에 듣기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 그냥 아무 교재나 사서 무작정 많이 들으면 과연 듣기 실력이 향상될까요? 네, 물론 그것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었죠. 원어민들은 교과서 속 딱딱한 문장들은 잘 쓰지 않고 또 교과서처럼 천천히 말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교재로만 공부하는 것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중국인 친구와 만날 시간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너 시간 있어? 이 문장 중국어로 지금 바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你有时间吗? 아마 이 문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장도 아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원어민들은 你有空吗? 라고 말합니다. 한국어 해석에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时间이 먼저 떠오르지만 빈 공간을 뜻하는 콩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집니다. 你有空吗? 우리가 교과서에서 흔히 보는 문장과 원어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문장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문장은 들린다. 지린쌤들이 매번 강조하는 내용이죠. 물론 원어민들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교과서 속의 딱딱한 문장들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문장을 몰라서 안 들린 경우가 좀 더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현지로 유학을 가지 않는 이상 원어민 표현만 모아서 접하기란 여간 쉽진 않은데요. 그래서 지작지작 강의 속의 모든 문장들은 실제 원어민들이 쓰는 문장들만 모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한국에 있을지라도 지작지작 강의를 듣는 순간만큼은 현지에 있는 것처럼 유학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마지막 정리. 자, 진짜 회화 실력을 늘리기 위한 방법 3가지 모두 이해가 되셨을까요? 하지만 방법을 알아도 이 모든 걸 혼자 할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말한 문장이 올바른 문장인지, 어떤 포인트가 한국어와 다른 중국식 사고인지, 또 어떤 문장들이 찐 원어민 표현일지 감이 오지 않죠. 그래서 준비한 강의가 바로 지작지작입니다. 신청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카페에서 확인해주세요.